이른 시간 식사 준비를 하는 수키 씨. 오늘 아침 반찬은 달걀 프라이. 그런데 누굴 위해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걸까요? 노른자를 살짝 반숙으로 익혀서 입맛 돋우는 기름까지 넣어주니 말이죠. 별이야! 밥 먹어야지. 그 흔한 잠투정 없이 이른 시간부터 식탁 앞에 앉은 두 아이. 반찬하고. 수키 씨가 살뜰히 챙기는 이 아이들은 누굴까요? 손주, 손녀. 이거 큰애, 작은 애. 여자아이가 올해 6학년이 된 누나 별이고요. 매운 걸 좋아하는 이 아이가 1살 어린 동생 학입니다. 나는 아까 5시에 고구마 하나 먹었거든요. 아주 일찍 일어나셔서 또 고구마 잠깐 드셨어요? 그 하나 먹어놓으니까 아침 더 못 먹어. 당 때문에 많이 먹으면 보새끼고. 식사를 마치고 약을 챙겨 먹는 별이 할머니 얼굴에 안쓰러움이 묻어납니다. 발대장이 때문에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가 하는 일을 깜빡깜빡 잊어먹고 가고 하나에 이렇게 티 꽂히면 그거밖에 몰라. 그러고 학교에서 필요 없는 쓰잘데없는 종이, 휴지 그런 거 가방에 잔뜩 담아갖고 요새는 그게 좀 잦았어. 아이들이 식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설거지부터 하는 할머니. 평생 부지런함이 몸에 뱄습니다. 해야지. 밀려놓으면 못 써. 밀려놓으면은 사람이 게으른 것 같아서 못 써. 그런데 여기 게으름을 피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 손자 경철인데요. 늦잠 자는 형을 깨우러 돌진하는 막내 학이. 아이가 든 처방전은 바로 커다란 베개입니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얼른. 요 아저씨 사진 찍냐 얼른. 오늘 창피한 거. 전날 야식을 먹고 늦게 잠든 경철이 풀어줘 형아. 그래서인지 얼굴이 좀 부어 있는데요. 그래도 인사는 빼놓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티격태격하는 1살 터울인 새아이. 어떻게 수키 씨와 살게 된 걸까요? 애들 아빠는 정신과 병원에 있고 내 혈관성 치매로. 혈관성 치매요? 어이구. 나이가 혹시 대략 87년생. 그럼 젊은 편인데 치매. 뇌를 다쳤어. 그리고 쟤네 엄마는 하기가 100일 전에. 각자의 사정으로 할머니 수키 씨 품에서 자란 손주들. 아이들 부모의 도움도 없이 오롯이 수키 씨 힘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왔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이렇게 부른답니다. 엄마야. 엄마라고요? 네. 왜 엄마라고 불러요? 그냥이야. 뭐 엄마라고도 하고 할머니라고 막 겹해서 부르는 것 같은데. 별이는 할머니라고 하고 나는 엄마라고 하고 하기는 할머니라고 가르치니까 지가 하고 싶을 때 한다고 놔두래요. 안 깨치는 엄마야. 올망졸망한 아이 셋을 혼자서 10년 넘게 키워온 할머니. 남몰래 할머니가 흘린 눈물과 한숨은 셀 수도 없이 많았죠. 그런 것이 이제 자들 어렸을 때는 진짜 울기도 많이 울었어. 승이 다 데리고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가지고. 왜냐하면 우유값도 없지, 기저귀값도 없지. 애들은 울지. 이런 카페트 같은 데 하나 깔아놓고 똥오줌 가리게 했지.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졌고 이젠 나서서 집안일도 돕습니다.
빨래를 잘 개네. 언제부터 이렇게 빨래를 겠어요? 작년에도 하고 몰라요 지금. 몰라요? 네, 오래됐어요? 중간. 우리 둘이 빨래게? 대놓고 가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는 대신 건강이 차츰 안 좋아지는 할머니. 다리가요. 다리가 아파요. 무슨 압박분인가 뭐. 요거 하고 이제 조금 이따 갈 때는 또 보호 때 하고 가야 돼. 그래야 걷기가 내가 조금 편해. 다리 통증 약과 함께 매일 아침 먹어야 하는 약들이 꽤 되는데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선 좀처럼 아픈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갔다 와. 매일 함께 등교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수키 씨가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흘러 그녀가 곁에 있어주지 못할 때 셋이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길 바라는 것. 그게 수키 씨가 숨겨둔 바람입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난 뒤 따로 먹을거리를 싸는 수키 씨. 어디에 가려는 걸까요? 저는 떡. 나 산에 가져가는 거요. 산에 가신다고요? 네. 산에는 왜 가세요? 나오는 돈이 거기밖에 얼마 안 되니까 애들 먹을 거 사주고 지들 필요한 거 사주려고 산에 가지 남을 뜨도록. 그래야 애들한테 가용돈에도 쓰고 지들 먹고 싶은 거 사주고. 산에 오르기 전 통증이 심한 오른쪽 무릎에 보호대를 차는 할머니. 혹시라도 뱀에 물릴까 고무장화를 신습니다. 그래도 차는 잘못 안 탔네 오늘 아침에. 오늘은 이 두 사람과 함께 산에 오를 예정인데요. 이들은 오래전부터 언니 동생으로 알고 지낸 각별한 사이랍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자마자 쑥부터 뜯는데요. 여기는 차가 안 다니니까 쑥이 좋아. 왜냐면 쑥이 이제 주문이 들어오잖아. 먹어본 사람들이 주문을 하니까. 언니들은 나물 뜯으락 하고, 아니, 뜯으락 하고 난 쑥만 뜯을 때가 있어. 하지만 산에 오르는 내내 부쩍 힘들어하는 수키 씨. 어찌된 일인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모습이 꽤나 힘겨워 보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 숨 헐떡이시는 혹시 그 폐가 뭐 안 좋은? 천시. 아 천시. 근데 어떻게 계속 산에 이렇게 다니셔? 다녀요. 애들 때문에 욕심에 다니는 거지. 나 혼자 몸뚱아리 같으면은 신경 하나도 안 써, 삼촌. 아파 죽든 말든 죽으려고도 몇 번 맘먹었었지. 아 그러셨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어? 애기들, 아 손주들. 애기들 때문에 버티는 거지. 내가 죽고 나면 애기들 거지 되는데 어떻게 그래. 이게 취나물. 이게 다래순이야. 뭐가요? 이게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아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물이나 이런 약초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드리고 산에 나무를 가르쳐줬어 나를. 근데 지금 그 어르신이 못 다녀. 폐에 물 차고 그래갖고 여전히 숨 쉬는 게 버거워 보입니다. 한 해 한 해 틀려요. 작년 틀리고 올해 틀려. 너무 힘들어 올해는. 알고 보니 폐 기능이 꽤 약해져 있었는데요. COPD, 폐쇄성 폐질환 가지고 계세요. 호흡이 좀 가빠질 수도 있죠. 평상시에 남들처럼
그렇게 호흡이 편하지 않으니까 산행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가 좁아져서 숨 쉬는 게 힘들어지는 병인데요. 그런 몸으로 산에 오르니 버거울 수밖에요. 아이고 안 돼 나는. 아이고. 게다가 당뇨까지 있는 수키 씨 누구보다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데요. 평소에도 혈당이 높아서 산에 오르는 내내 힘들 법도 하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디? 거기 가자고? 응. 안 가? 가? 야속하게도 길을 재촉하는 지인. 하지만 수키 씨에겐 더없이 고마운 이들입니다. 당 때문에 언니를 달고 다니지 둘을. 왜요? 내가 쓰러질지 모르니까. 산에 그전에 노인네하고 다닐 적에도 몇 번 길가에 가다가 오토바이 세워놓고 그대로 발로 까졌었어. 아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차 운전사들이 가다가 왜 그러냐고 막 놔두시오 나 좀 일하고 있으면 가요 내가 그러고 말았지. 생각보다 당뇨가 심하지만 약에 의지해 매일 산에 오르는 수키 씨. 이날도 너무 힘이 들어 나물 캐는 일이 버겁기만 한데요. 그런데 당뇨만큼 수키 씨를 괴롭히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무릎 건강. 보호대를 차고 산에 올라야 할 정도로 무릎이 꽤 안 좋은데요. 괜찮아요. 사실 주변에선 수키 씨 산행을 말린답니다. 가요. 양쪽 무릎 다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시고요. 다만 과하게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박수키님 같은 경우는 산에 약초를 캐러 다니신다면서 아픈데도 너무 장시간 산행을 많이 하는 게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등산은 도움이 되지만 약초 캐는 산행은 빨리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기로 한 세 사람. 이 높은 산을 어떻게 매일 다닐 수 있는 걸까요? 다리랑 가락 있잖아 나는. 가락이 아니라 악으로 다니는 거예요. 악으로요? 그러면요. 악이지. 그 새 데리고 깐난 애기서부터 살았대요. 그걸 안고 얻고 산에다 놓고 나물 뜯고 막 이랬대요. 그렇게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게요. 그게 봤을 때는 우리 같으면 못 살아요. 왜? 벌써 어디로 도망을 갔든지 애들을 다 어디 고아원에 갖다 넣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애들을 밝게 키우려고 하고 무슨 일이든지 해갖고 애들을 안 굶기려고 노력하는 게 참 한 나이 돼도 더 먹은 사람이 참 대견스럽고 어떤 때는 존경할 만해요. 2~3시간 산행 끝에 잠시 앉아서 점심을 먹으려는 세 사람. 차갑게 식은 주먹밥에 반찬이라곤 김치 한 조각이 전부인 식사. 그런데 식사를 하는 할머니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어디가 또 불편한 걸까요? 불리한 게 여기가 다 빠져갖고 여기만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뭐 먹으면 덜썩덜썩거려. 여기만 붙었어 여기만. 아이들 챙기느라 본인 건강은 늘 뒷전인 할머니입니다. 아우 다리. 평상에 그대로 누워버리는 할머니.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산에 다니는 걸까요? 아유 깡으로 다니지 아파도. 그러니까 다니지. 근데 이렇게 힘드셔가지고 이걸 하신다고요? 물론 이게 한철이긴 하겠지만. 아이 다음 달까지만 고생하면 쉬잖아 또. 쉬어도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해. 다른 거라도 또 찾으러 다니지 산에. 누름나무 빗기로. 봄엔 나물 캐고 가을엔 버섯 따고
초봄엔 수액을 채취하러 다니는 할머니. 아이들 키우기 위해 본인 건강과 맞바꾼 탓일까요? 보호대를 벗자 심하게 부은 무릎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양기가 갔다 오면 한번 풀어야 돼. 저 밭 일할 때에는 이제 또 잼매고 해야지. 이거 많이 원래보다 많이 부은 것 같은데? 보여. 이 보호대를 하고 나니까 짱짱하니까 더 보여.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답니다. 그래도 내가 안 죽고 버틴 건 자랄 때문이야 뭐. 안 그러면 자랄 때 때리고 죽었지. 나중에 뭐 자랄 커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지대로 앞으로 잘 되고 잘 살기를.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별일 없으셨어요? 오늘 반찬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번에 선풍기 고장났다고 해서 그때 말했던 거 선풍기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선풍기는 어디다 놓을까? 여기다 놔요? 반찬은 어디다 놔? 부엌에 추가해. 저기나? 여기 위에 식탁에 올려놓을게요. 마치 아들과 어머니처럼 대하는 두 사람. 애들은? 오늘 방문한 사람은 수키 씨 가정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데 이 앞전에 응. 별이하고 병원 갔다 왔더니 별이 뭐라고 했어? 발달 장애랑 ADHD 증상이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치과에 삼촌한테 전화 좀 한번 해줘. 난 뭔 소리인가 하도 몰라 나는. 별이 약은 잘 먹고 있어요? 잘 먹어. 아침 저녁으로 지가 약 잘 챙겨 먹어. 그럼 됐네. 내가 먹으라 했거든 계속. 별이만큼 신경 쓰이는 아이가 또 있는데요. 어머니가 봤을 때 지금 어쨌든 하기랑 별이가 특수반에 있잖아요. 하기도 어머니가 보기엔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아니. 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몰라 이제 하니까. 특수반에서 하다 보면 또 내년에 중학교 가게 되면 올해 또 받으라 할라 이제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겠지. 하면 그때 가서 또 하면 되지 뭐 또 할 수 없지. 그때 가서 하지 할 뭐. 거예요. 걱정 마셔. 알겠습니다. 상담을 마친 사회복지사. 그가 보기에 이 가정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 아이들의 부모죠? 부모님 중에 아버님, 그러니까 그 박수키 어머니의 아드님이 지금 정신적으로 질환을 안고 계셔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양육도 하시고 또 경제 활동도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머니 혼자 하기에는 좀 약간 부담이 있는 가정입니다. 다음 날 우와! 금봤다! 우산나물! 우산처럼 깊이 퍼져서 그 이름이 우산나물인데요. 참나물처럼 향긋해서 봄나물 중에 맛있는 나물로 손꼽힙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산에 오른 할머니. 할머니가 걷는 그 길 끝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아이들은 집에 같이 있으면서 따로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라면도 각자 끓여 먹는답니다. 자기들이 막 좋아하는 라면 종류가 있으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막 한 번에 세 개를 끓일 수가 없어요. 이 맛있는 라면 끓이는 법을 셋 중에서 가장 늦게 알게 된 별이 몇 달 전 누군가가 직접 가르쳐줬답니다. 김학이요. 동생이 알려줬어요? 네. 동생이 잘 끓여요? 네. 우리 하기는 라면 끓이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 혼자요. 어떻게 누나한테 가르쳐줬어요? 제가 끓이기 귀찮은데 알아서 끓여 먹으라고요. 셋 중에서 가장 맛있게 라면을 끓여 먹을 줄 아는 아이가 하기라네요. 이런 거 다 떼서 이렇게 담고 이 나물은 이 나물하고 틀리다. 이거 봐 이런 것은 큰 깨 때 뜯고
이건 취나물이야. 이거하고 틀리지? 응. 할 수 있어? 응. 쑥은 차곡차곡해서 이렇게 넣고 고사리 끓여 갖다 줄게 할머니가. 일부러 남을 분류하는 일을 시킨 건데요.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혹시 우리 별이 뭐랄까 떨어지고 한 번 필 꽂히면 그거 하나밖에 몰라. 남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은 별이 결국 할머니가 나섭니다. 아니지. 아니야? 이 나물은 저쪽이지. 아. 이것은 다 저쪽이지. 응. 이건 우산나물하고 다 그쪽으로. 있고 우산같이 생긴 거 있잖아. 그건 취나물이고 저쪽으로. 그 사이 고무대야를 갖고 오는 하기. 대야에 물을 받는 모습을 보고 캐온 쑥을 붓습니다. 씻어? 그냥 방극이랑 내. 늘 해온 일인 듯 익숙하게 쑥을 씻는 아이들. 언뜻 봐선 일이라기보다 놀이에 가까운데요.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긴 해. 캐온 쑥은 여러 번 헹궈야 합니다. 또 쉴 게 있어? 한 번 더 씻어야지. 마지막. 야, 어쩌졌죠? 괜찮아. 빠르면 돼. 도우려는 마음 반, 물장난치고 싶은 마음 반인 아이들. 핏덩어리 하는 것들이 벌써 이렇게 커갖고 도와준다고 하긴 해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무를 다 이겨버리네, 이겨버려. 이때 근처 왔다가 잠시 들른 이웃, 숙기 씨 가정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데요. 그 몸도 안 좋으니까 또 재산도 없이 살라니까 힘들지. 이게 할머니 집이 아닌가요? 아니요. 이 집이면 또 따로 있어. 그 땅도 없지, 집도 없지. 그 뭘로 살아? 산에서 또 저 고사리 같은 것도 뜯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근히 사는 거지. 되게 열심히 사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 이 아들 길러야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몸이 아파도 일해야 되고. 오늘도 걷는 게 힘겨워 보이는 할머니. 하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낮에 캐온 나무를 찜통에 넣어 삶는데요. 이렇게 삶은 나물은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다 택배. 택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선 그래도 전에 한 사람, 두 사람 시켜 먹다가 고사리 꺾어달라고 시켜 먹다가 해갖고 전화가 와. 무릎 관절 건강과 맞바꾼 산나물. 정성과 노력으로 삶은 뒤에 볕에 잘 말려서 택배로 보내는 건데요. 깔끔하게 손질해서 보낸 덕분에 지인들 주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또 옥수수도 가, 요리. 옥수수도 주문해. 대학 탈옥수수. 언젠간 이 민들레처럼 홀씨가 되어 집을 떠나게 될 아이들. 지금껏 잘 자라줘서 숙기 씨의 자랑입니다. 소리 겁나게 나온다, 아주. 이날도 아이들은 텃밭에서 일하는 할머니를 돕겠다고 나섰는데요. 그 모습이 꽤나 기특하죠. 그런데 호미질이 꽤 어색한 경철이. 이거 맞손주의 자존심이 말이 아닌데요. 그럼 옆에 뾰족한 거 있지? 그걸 이렇게 파서 이렇게 얹어야지. 그동안 새 아이에게 힘든 밭일은 시키지 않은 할머니. 그런데도 아이들이 나서서 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젠 할머니 짐을 함께 나눠줄 정도로 부쩍 자란 아이들. 내가 힘이 들어도 작년까지 나 혼자 했는데 허리하고 다리 아픈 일 혼자는 못 하겠어. 그전에는 손으로 다 읽었어, 내가 이걸. 아이들 덕분에 수월하게 일을 끝낸 숙희 씨. 지친 숙희 씨의 피로를 풀어주는 건 역시 아이들입니다. 그리 나아졌어, 괜찮아. 꽉꽉 주물러, 거기가 아파 많이. 시원하잖아, 그렇게 함께. 아유, 시원하다.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하기. 애교도 많고 정도 많은 막내 손주인데요. 게다가 할머니를 웃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다리보다 더 크다 야, 네 다리가야. 달래 칼. 어? 할머니 다리보다 네가 더 크냐. 지난날 할머니 눈물로 자란 새 아이. 저녁에는 뭐 먹을 거야? 몰라. 그 고생을 헤아려 줄 정도로 아이들은 마음의 키도 훌쩍 자랐습니다. 하기는 나중에 크면 뭘 하고 싶어요? 다리 곤치고 싶어요. 잘 못 일어나시고 그래요. 별이 소원은 뭐예요? 할머니 오래 살아주면 좋겠어요. 엄마 다리가 낫는 거랑 그 다음에 엄마 이가 괜찮아지는 거요. 경철이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해요? 엄마요. 엄마가 제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보살펴주고 키워줬으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중에 우리 경철군은 커면 네. 우리 엄마 할머니 잘 모시고 살 거가요? 네. 하셨어요? 할머니 숙기 씨의 소원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바람인데요.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지들 능력하에 거짓말 하지 말고 지들이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잘 살기만 바래. 나같이만 고생 않고 그거밖에 없어. 나한테 잘하라고 해서 내가 덕보기에서 키운 게 아니야.